자, 오늘은 그 10번째 강의에 있는 두 작품 참깨를 털면서 배를 매멸을 합니다. 자, 가의 참깨를 털면서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둘이 참깨를 텁니다. 근데 내가 오질나게 신나게 털어요. 우와, 이거 조금만 털어도 쫙쫙 나오는 거야. 기분이 좋지. 근데 할머니는 천천히 털어요. 나하고 할머니가 서로 대조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참 털으니까 막 기쁨이 느껴, 막 희열을 느껴. 그래서 이거 사람도 이렇게 아무거나 내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막판에 할머니가 딱 얘기하죠. 얘 아가 모가지까지 털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할머니하고 나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삶의 여유와 관용적인 태도 또는 순리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 보고 깨달아라 라고 쓴 시입니다. 마지막에 안타까워하는 할머니의 꾸중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16줄로 이루어진 시고요. 네, 전체 16줄로 이루어진 시인데 일행부터 빠르게 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행. 여기서 상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네, 옛날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라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일단 산끈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끈을. 산끈을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간적 배경이다. 먼저 좀 체크합시다. 시간적 배경. 자, 여기서 배경에 대해서 좀 문제 출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의미 또는 배경적인 의미를 좀 체크할 건데 시간적 배경은 일단 저녁 시간이에요. 네, 저녁 시간이죠. 그 다음에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인가요? 자, 밭 귀퉁이. 요거는 네모로 좀 들어갈게요. 네, 잘 안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내면 박살 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밭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보면은 요거 공간적 배경입니다. 네, 공간적 배경인데 자, 이 공간적 배경에서 할머니하고 내가 참깨를 털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1번으로 잡아놓고 요거를 좀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밭귀퉁이에서 두 가지를 체크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참깨를 터는 공간이에요. 네, 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네, 참깨를 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이 참깨를 털면서 할머니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태도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의미로 네, 세대 간의 네, 다른 네,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요런 거 서술형 내기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달라지죠. 다른 고3이나 N수생들에게 요거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 방금 줬던 소스이기 때문에 샅샅이 훑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네, 삶의 태도를 네, 확인하는 공간이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 있었어, 실제로. 요 3번 내용이요. 자, 그렇게 됐고, 네. 요거 3번, 요게 기출 문제, 객관식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3들을 위해서 내신 서술형을 좀 얘기를 하면,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보기가 있다든가, 지금 보기 얘기 살짝 얘기했었죠? 보기에 있는 선택지가 서술형의 정답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후보 중에 첫 번째 여기서 자, 다음에 그런 정보 많이 얘기해주면 내가 설명한 패턴이 조금 달라져요. 자, 다음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일행 부분이 좀 많네요. 요거에다가 밭귀퉁이 그 다음에 할머니와 하는데 따로따로 네, 그 다음에 참깨를 턴다도 쓸 건데 어차피 여기 좀 필기가 있어서 할머니 네모칸 치고 별표 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참깨를 털고 있는데 할머니는 삶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네, 삶의 경험이 많으셔서 네, 삶의 연륜이 쌓여 있죠. 예, 쌓여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네, 관용적인 태도, 순리를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관용.
그죠? 네, 여유와 관용, 그 다음에 순리를 따르는 거죠. 네, 순리를 따르는, 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좀, 네, 갖고 있고, 만약에 요 할머니와 같은, 네, 좀 달관적 태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걸요. 네, 달관적 태도라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 달관적 태도로 잡아주면 요건 컨퍼런스 들어갑니다. 네. 박목월의 나그네로 할까요? 아니면, 네, 박목월의, 네, 나그네로 합시다. 박목월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여기에서 1, 2, 3, 4, 5번에 깔아 놓을 수 있어요. 박목월. 그래서, 네, 할머니와, 네, 함께, 예, 참깨를 턴다인가요? 그거는 또 따로 갈게요. 네. 참깨를 턴다. 요 일행만 보더라도 네, 거의 작품의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대조적인 태도만 확인해도 작품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자, 참깨를 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네모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참깨를 턴다 라고 하는 것은 네, 일상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네, 일상적, 네,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험 제시. 자, 그런데 일상적 경험을 제시하는 건데, 이 일상적 경험을 경험에서 할머니와, 네, 다시 한번, 할머니와 나의 어떤 그 태도가, 네, 대조되게 나타나죠. 태도가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자, 앞부분에서 바퀴통에서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삶의 태도가 대조가 돼요. 태도의 대조 부분이죠. 네, 참깨를 턴다. 그러면 이 참깨를 털면서 결국 뭐예요? 이 경험을 통한, 예, 일상적 경험을 통한, 네, 삶의 교훈을, 다시 삶의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얻는 계기. 네, 여기까지. 네, 일행을 아주 막강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해서 이행으로 넘어가면, 이행에서는 네, 슬슬입니다. 슬슬 밑줄. 그렇죠? 네, 할머니는 그죠? 네, 슬슬. 자, 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입니다. 참고로, 네, 슬슬. 의태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의태어 한번 할까요? 행동을 나타내는 또는 음성상징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음성상징어 또는 네, 의태어, 예, 요걸 나타내는데, 자, 슬슬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가 참깨를 털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슬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할머니가 네, 참깨를 터는 태도인데, 앞에서도 이미 설명은 한번 들어온 거예요. 한 참깨를 터는 태도인데, 천천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랜 경륜으로 인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삶의, 네, 지혜를, 네, 터득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좀 비슷비슷하죠? 공간적인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참깨를 터는 행위를 볼 수도 있고, 할머니의 행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서는 전반부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부에서 네, 출제 포인트가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그죠? 중요한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도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여유롭게 터는 태도, 여유죠. 앞에서 이 태도는 여유로움이에요. 네, 여유로움이 있어요. 해서 요거에 관련된 건 유유자적, 막 여유로운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시조를 갖다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행으로.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에서 젊은 나 먼저 좀 체크할까요? 여기서 네, 젊은 나 세모 치겠습니다. 자,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는 일단 네, 굉장히 네, 조급함을 지니고 있죠. 네, 조급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 조급함은 할머니와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태도와 할머니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태도입니다. 젊은 나. 근데 이 젊은 나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자, 어두워지기 전에는 가로쳐 보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해서 요것이 어디까지? 돌아가고 싶은 에서 돌아가고 싶은 정도까지가 네, 가로로 묶고 이것이 조급한 이유예요. 내가 그렇게 조급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급한 이유. 다시 한번 네, 조급한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급한 이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젊은 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할머니와 대조를 이루는 존재다. 젊은 나도 별표는 하나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할머니와 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한마디로 예, 참깨를 세게 내리치는 건데, 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사행 부분은 전체로 그냥 다 체크하겠습니다. 사행 부분은 딱히 밑줄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합니다. 일단 네, 여기서 나타나는 네, 나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나의 행동이 어떠한 건가요? 아, 지금 성급하고 충동적이에요. 힘을 더한다라고 해서 네, 처음에 1번 네, 성급함 또는 굉장히 충동적 또는 네, 이기적이죠. 네, 이기적 욕망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건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됐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네, 자신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네, 힘을 더한다는데 일시적으로 네, 좀 분출하고 해소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네, 분출을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의 행동. 다음에 오행으로 넘어가죠. 오행으로 넘어가서 자, 세상 사회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라고 했죠. 자,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네,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흔히 맛볼 수 없는 쾌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인가요? 그래서 쭉 앞에서 어려운 쾌감 부분에다가 밑줄.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쾌감. 그래서 요 어려운 쾌감인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에서 어떤 자신의 욕망이 억압되고 있는 거죠. 네, 욕망이 억압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참깨를 억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깨를 털면서 네, 나름대로 네, 기쁨이라든가 긍정적인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참깨를 털면서 느끼는 네, 정서가 바로 쾌감이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요거는 짐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유출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참깨를 털면서 느끼는 정서는 쾌감이다. 왜 그랬을까? 욕망이 억압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현대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도시적인 삶의 억압적인 삶. 다음 육행으로 넘어갑시다. 육행으로.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쾌감이 참깨를 터는 일에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해서 참깨를 터는 일인가요? 네, 참깨를 네, 터는 일. 네, 네모칸 쳐놓고요. 다시 한번 네, 참깨를 터는 일. 네모칸 쳐두고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럼 참깨를 털 때 조금만 힘을 줘도 바로바로 팍팍팍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참깨를 털 때 느끼는 것은 뭡니까? 네. 적은 노력에, 네, 참깨를 털 적은 노력에, 1번으로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적은 노력에 많은 수확이 있어요. 많은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효율성. 그죠? 네, 효율적으로 적은 힘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효율성. 자, 됐나요? 네, 효율성. 그죠? 네, 효율성. 뭐 요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효율성. 이게 현대인의 특징인가요? 네, 도시에 사는 네, 현대인의 특징이다. 현대인의 특징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깨를 터는 일은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네, 한탕주의죠. 네, 한탕주의에 관련되는 거죠. 한탕주의. 자, 이 참깨를 터는 일에는, 네, 내가, 그죠? 내가 참깨를 터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참깨 터는 거 아닙니다. 한탕주의, 충동적인 거죠. 네, 한탕주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나도 한탕주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낌이 가끔 올 때가 있죠. 뭐 로또를 산다든가 복권을 산다든가,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칠행으로 넘어갑시다. 자, 칠행으로 넘어가서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예, 별거 없어요. 칠행은요. 네,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하는 부분이죠. 자, 들어갈까요? 팔행 부분에서, 네, 앞부분에서 슬슬도 있었는데, 요것도 네모칸. 네, 좀 색깔 좀 바꿔서. 네, 예, 네모칸. 자, 요거는 역시, 예, 음성상징어인데, 요거는 의성어죠. 네, 요건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음성상징어에 해당이 되죠.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깨를 터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의성어니까 요거는, 네,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동감을 부여한 거예요. 네, 생동감 또는 네, 현실감을 좀 부여하는 거고요. 그 참깨를 털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통해서 이 생동감과 현실감이고, 앞에서 언급했었던, 네, 쾌감이라고 했었나요? 그 앞에서, 네, 쾌감이죠. 그래서, 네, 어떤 보람이 큰 거죠. 네, 보람이 큰 것, 네, 큰 대자로 해볼까? 대학 잘 가라고. 보람이 큰 것, 또는 앞부분에서 쾌감이라고 얘기했었던, 네, 쾌감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것도요. 그래서, 네, 보람이 크거나 쾌감이 큰 것을 예, 사실적으로 나타낸 거죠. 생동감으로. 자,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자, 무수한 흰 알갱이들. 적은 힘을 들여서. 다음 구행으로 넘어가서. 자, 도시에서 10년 가차에 살아본 나 부분이죠. 뭐, 도시 세모 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도시 세모, 10년, 역시 세모, 그 다음에 나, 세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네, 시적 화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적 화자의, 네, 특징을,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시적 화자의 특징을 위에다 좀 할까요? 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도시에서 살았다. 10년 동안 나 도시에서 살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속성이 뭡니까? 네, 합리성, 효율성, 경쟁에서 도시, 경쟁,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라고 해서 10번째에 신난데 신나 요거죠. 네, 신나는 일. 자, 신나는 일 밑줄 칩시다. 나만 신난 거야.
나만 신난 거야. 그래서 네,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자신이 생각한, 네, 평범하게 생각한 결과를 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얻을 수 있음이 신나는 일의 원인이 되는 거겠죠. 원인은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 거기까지 좋았어. 그죠? 네, 신나는 일이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네, 연이어 털어낸다. 그죠? 네, 휘파람인가요? 네, 휘파람. 그것도 네모칸 칩니다. 네, 휘파람. 11행. 역시 또, 네,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휘파람, 네모칸. 근데 이 휘파람은 우리가 계속 뭐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기분 좋을 때 순간적으로 휴 하고 하는 거죠. 요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되거든. 휴. 안 나요? 미안해. 자, 그래서 네, 휘파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네, 신나는 일 있죠. 네, 여기에서 네, 신나는 일 요거를 네, 휘파람에다 화살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연결을 해보면 첫 번째, 네, 신나는 일을, 네, 청각적으로 구체화한 거죠. 네, 청각적으로, 네, 제시했다. 청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추상적인 정서를, 요거죠. 신나는 일은 추상적 정서예요. 네, 추상적인 정서를, 네, 휘파람이라고 하는, 네, 구체화가 나타나는, 구체적, 감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추상적 정서의 구체적 형상화가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저 두 행으로 보면 몇 다발이고 연이어 네, 털어낸다. 그래서 아유, 도시에서 살아서 좀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연이어 털어내는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연이어 털어내는구나. 자, 다음 네, 12번째 행으로 좀 보는데, 네, 12번째 행 보기 전에 여기 정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 휘파람의 속성이 그럼 어떤 속성인지 그거 하나 정리 안 했네요. 그래서 요 휘파람은 계속 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또는 네, 충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충동적인 속성이 뭘로 이어진다? 나의, 네, 현대인의 특징이 되겠죠. 현대인 도시인의 네, 특징으로, 네, 연결해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니? 사람도, 자, 사람도를 좀 네모칸 쳐봅시다. 그죠? 네, 사람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참깨를 터는 그 경험을 사람 사는 삶에 대입을 하려고 하네요. 이야, 또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 사는 삶에 대입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식의 확장 또는 인식의 적용, 뭐 이렇게 보죠. 인식의 유추적 확장, 그렇게 좀 체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식의 유추적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썼구나. 네, 체크할까요? 그래서 네, 12행에 네, 휘파람 다음에 네, 사람도 아무 것이나 한번 기분 좋게 내리치면, 사람을 내리쳐야 죽어요, 잘못하면. 킹콩 같은 애들이. 그래서 사람도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사람도는 동그라미로 들어갑시다. 자, 요거는 좀 추가 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참깨를 터는 경험이죠. 참깨를 터는 경험을 네, 인간의 삶이죠. 이쪽을 좀 당겼을게요. 네, 인간의 삶으로, 네, 유추적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적으로 확장하고 적용하고 있다. 확대 적용하고 있다. 네,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깨 터는 일 인생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기분 좋게 턴다? 이거는 뭡니까? 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이죠. 인간에 대한 네, 존중, 상호 존중이 좀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도구화 현실이죠. 도구화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나 역시 거기에 물든 사람이에요. 인간을 도구화한 거죠.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 기분 좋게 내리치면 죽습니다. 그죠? 예, 죽습니다. 그래서 내던지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쟁 이익이죠. 그래서 인간 존중을 하지 않는다, 또는 여기다 살을 붙여서 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 세상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세상 흐름. 다음 13번째 들어갑니다. 13회.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해서 참깨처럼 직유법이죠. 쏴 쏟아지는 것 또 나오네. 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쏴 쏟아지는 것, 네, 쏟아지는 것, 그것도 밑줄 들어갑시다. 다른 건 앞에 반복이 됐으니까, 네, 쏟아지는 것. 아, 이거 원관념 뭘까요? 당연히 참깨겠죠. 쏴 쏟아지는 것은 외적으로는 참깨일 텐데, 그러나 이게 참깨만을 의미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뭔가 요거는 외적이에요. 네, 표면적이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외적으로 보면 이게 참깨가 원관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쏴 쏟아지는 거니까, 아, 내 마음에 어떤 이기심과 욕심,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면적으로는 내면적인 욕망, 이기심, 요렇게 해석도 되고요. 약간 또 변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변형을 들어가면 쏴 쏟아지는 것은 욕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내면적으로 하나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적인 답답함이죠. 내면적인 답답함도 가능은 합니다. 답답한 거야. 아까 그 욕망이 억압이 됐다라고 얘기했던 저 오행 부분의 내용 보면 내면적인 답답함이다. 이렇게 되는 건 컨퍼런스 하나 좀 하려고. 자, 창내고자라고 하는 시조가 있죠. 우리 고전시가 있을 거예요. 창내고자 있어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쇠살장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다가 이따감 답답하지 여다 줘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창내고자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창내고자가 유사 정서를 지니고 있어요. 유사한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살아가는데 내 욕심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답답해. 각박한 거지. 자,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해서 정신없이 털다가 그 부분도 세모 들어갑니다. 14번째 여기에다 잡아볼게요. 14회. 정신없이 털다가 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탐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탐욕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한 속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무엇이 되느냐, 정신없이 트는 것이, 성급하다, 또는 충동적이다, 감정이 일시적이다, 라고 해서 욕망을 절제 못하는 거예요. 요 탐욕적, 또는 일시적, 또는 충동적, 요런 말들 다 붙을 수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하나를 더 쓰면, 요 부분, 요 14항에서 요 부분,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요 부분은, 요게 1번이죠. 요게 1번으로 잡아주면 2번. 할머니가, 꾸중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털어요. 너무 조급한 거죠. 순리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남기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5, 16행으로 갑니다. 마지막 15, 16행. 자,
15, 16행 할머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15에서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별표 쳐야 되겠죠. 별표 쳐야 되겠죠. 자, 15행은 전체 별표 2개를 치고, 자, 첫 번째 할머니의 말이죠. 할머니의 말을 어떻게 직접 화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직접 화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직접 화법은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큰 따옴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가 모가지까지 따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일단 표현해주고 있다. 할머니의 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가라고 어리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가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겁니다. 비판과 애정이 있는 거죠. 아직 어리게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깨달음을 주려는 손자 정도 되겠죠. 깨달음을 주려고 좋게 얘기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 모가지인가요?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요. 모가지부터 안 되느니라 해서 느니라 여기까지 가로 쳐놓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치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느니라 마치 너 너무 지나쳐.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 좀 할까요? 안 되느니라 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자 성어 문제나 속담 격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런 표현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왜 과유불급을 했느냐? 저걸 먼저 써놨어요. 문제 풀이용으로. 자, 요건 삶의 여유로운 태도를 지금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자, 삶의 여유를 가져라. 또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라. 관용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깨를 그렇게 놔둔 건 이제 참깨가 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합적인, 포용적인 태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포용적인 태도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태도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 여유로운 태도를 관용적 태도, 그죠? 관용적 태도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포용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여유로운 태도로 좀 포커스를 잡아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속담을 좀 집어넣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적 표현. 뭡니까? 관용적 속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한번 오래간만에 관용적 표현 한번 해볼게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자, 또는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 바늘로 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느려도 황소걸음이 낫다. 더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련 속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단답형이면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또는 이런 관용적인 속담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할머니는 나에게 꾸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그죠? 그리고 5번으로 하나 더 보면, 결과나 이익보다, 과정이나 어떤 동기가, 시작이죠. 과정이나 동기가, 원인이라는 뜻이죠. 동기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16행에서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해서 할머니에 대한 역할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앞에서 했지만 할머니의 역할을 좀 더 확대 해석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행에서의 할머니는 16행에서의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앞에서 이어서 보면 할머니는 나에게 깨달음을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죠.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또 컨퍼런스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달음의 계기를 주요하는 주는 스승 또는 스승의 의미로 역할을 하는 그 작품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바로 구운몽에 보면 구운몽에서 서폰 김만중이 썼죠. 육관대사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육관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신의 꿈은 없네요. 조신전 또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분데 조신의 꿈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있죠. 관세음 보살이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에 대한 손자에 대한 애정도 있기는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